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메갈로이어스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7월 20일 내년 제15회 변호사 시험을 위한 기록 실전 강의 첫날입니다. 이 강의는 시즌 1, 2, 3로 나눠서 여기 보면 S1이 시즌 1이고 시즌 1에 2번, 시즌 2에 3번, 시즌 3 시험 막판에 2번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. 7번 동안 저는 한 번도 문제를 겹치게 내지 않고요. 그래서 7개를 모으면은 약간 뭐 옛날 사람이라 드래곤볼 느낌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기록 실전이라는 게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. 완전히 똑같이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 몇 개가 이제는 내가 낸 문제를 가져가서 걸르는 것도 안 와봐. 귀찮은가 봐. 예전에는 뭐 좀 피해서 내려고 그렇게 하더만. 그래서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작년 문제를 어쨌든 좀 바꿔보려고는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새로운 문제를 또 올해 만들기 때문에 뭐 가족법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게 하나 판례가 나왔거든요. 6월에. 그래서 그 임대차랑 연결해서 불가분체 문제 서로 구상하는 게 나왔어요. 6월에. 그래서 그건 이제 시험 문제라고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여튼 무조건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물론 이제 간혹 제 사례형 실전인 진모 8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나오는 문제 너무 중요한 건 2번 내거든요. 진모에도 내고 여기도 내고 또 느낌 달라요. 기록에 나오면. 근데 뭐 별로 느낌 다를 것도 없다 싶으면 한 군데만 내는데 그래서 진모하고 이렇게 모으시면 제가 사례로 낸 게 뭐 기록으로 나올 수는 있고 기록으로 낸 게 사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잡힐 거라고 보고요. 뭔가 어렵다, 중요하다 싶은 문제는 항상 그랬습니다. 다 잡아왔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 좀 혹하라고 한 소리고요. 예, 그냥 이 안에서 나온다는 뭔가 목적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그래 이것만 잘해보자. 그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죠.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민법 잘하고 있습니까?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. 이런 시험은 다. 그래서 물론 제가 기록 강의를 했고 기록에서 언어를 배우죠. 요건 사실이라는 거 있고 기재례라는 게 있고 특히나 이제 청구 취지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.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뭐 각을 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이러면 당연히 감점이 되고 그런 것도 점수하고 직결되긴 하는데 그런 거는 분량이 되게 적어요. 사실 그냥 결국은 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80% 90%는 그냥 민법이 좀 부족해서 내가 뭐 아예 안 했거나 그 판례를 했는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기록 실전은 우리 본 강의랑 같이 이어서 가기는 않기 때문에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. 까먹어서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있는데 못 썼다 혹은 전혀 뭐 생각도 못했다 이게 그 판례인지 그런 게 1순위가 아닌가. 예, 그런 게 1순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래돼서 까먹은 건 시험 직전에 안 볼 거예요? 볼 거잖아요. 근데 뭐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은 뭐 몇 주 전에 봤는데 한 일주일 안에 봤는데 근데 못 썼다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거는 시험 직전에 봐도 시험에서 못 쓴다는 소리니까 진모고 기록 실전이고 그런 점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의 기록 실전 문제 구성을 알려드리면은 조금씩 해갈수록 약간씩 변하고 있긴 한데 변시 모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던 거를 어, 베껴 옵니다. 예, 가져와요. 들렸나요? 어쨌든 왜냐하면 그게 뭐 누가 이제 뭐라 하면 그때 저작료를 내면 돼요. 그래서 근데 그냥 베끼진 않고 변형을 좀 하죠. 변형을 좀 하고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걸로 하는 게 훨씬 좋은 문제인데 제가 먼저 진모에 내고 실전에 내고 23년에 모의 시험에 상당히 열악한 문제로 나왔는데 그걸로 바꿔봤어요. 한번 그냥 한번 이제 진모 연습도 똑같이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 문제가 오늘은 진모 비중이 진모랜다. 법전형 모의 시험 비중이 좀 적어요. 제가 만든 문제가 많거든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유치권은 저는 이건 무조건 답변서로 내야 됩니다. 예, 답변서로 내야 되는데 되게 무리하게 유치권 존재 확인으로 23년 8모에 냈다가 좀 애매한 부분을 남겼는데 어쨌든 답변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그냥 소장 연습도 할 겸 냈습니다. 내면서도 좀 설득이 안 되면서 냈던 점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보면은 이 문제의 구성은 오늘은 좀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모의 시험에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에 안 나온 것만 그런 것 그러니까 모의 시험에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엄청 중요한 거 그거는 제가 빠짐없이 7개 안에 담을 생각이고요. 그다음 2순위는 뭘까요? 2순위 내지는 공동 1순위는 아직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신 판례 문제. 그거 제가 그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. 그걸 가지고 사실 이거 박영보 오항구 양아식 이것도
작년에 이거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어요. 재작년 만들었나? 22년 판례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서.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긴 한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쓰는 거라서 그냥 작년 문제를 가져오면서 뭐 한 명을 뭐 성별도 바꾸고 한 명을 죽이고 없애고 없는 사람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내봤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7개를 잘 모으시면, 그리고 이제 기록 파이널 강의를 하잖아요. 12월에. 요 7개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. 1시간 정도. 그러면 이제 이걸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정말 리뷰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뭐 안 들으신 분들도 그때 뭐 내가 이런 걸 냈구나 하는 거를 좀 들을 수는 있는데, 여러분처럼 시즌에 맞게 그때그때 시험도 보고 채점도 받고 강의도 착실히 들은 분들은 이제 그때 파이널의 느낌이 다르겠죠. 이제 그때까지는 오히려 이거를 크게 들춰보지 않다가 이제 파이널 때 봐도 아주 큰 그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잔소리는 오늘 느낀 본인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어떤 결함들, 뭐 민사소송법까지 갈 것도 없어요. 주로 민법입니다. 민소 문제를 제가 다음 주에 민소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. 다음 주에 민소 많이 나오는데 뭐 내봐야 민소 문제 뻔해요. 뭐 기판령 뭐 맨날 뭐 중복소송, 재소송 이거밖에 낼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뭐 결함 파악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소도 잘하자 뭐 이런 민소를 기록 문제에서 찾아내자, 쟁점 찾아내자 이런 거고, 민법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로민정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뭐 제 교재를 안 보면은 왜 안 봐요? 자, 다른 분의 교재로 돌아가서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. 모든 기본서에 다 있어요. 제 강의를 안 들어도 제 책을 안 봐도 다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시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첫날이니까 기록 문제를 푸는 요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출력이 조금 사고가 있어서 5분 늦게 시험 보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아, 새벽 출력을 좀 하다가 새벽에 걸어놨는데 기계가 뻑이 나가지고, 그리고 오늘 조교님이 늦게 나왔다면서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겹쳐서 5분 늦어졌네요. 자, 문제 1페이지 한번 볼게요. 저는 뭐 해설을 보는 시간보다 문제를 보는 시간을 조금 더 쓸 수도 있습니다. 해설은 각주를 매우 친절하게 써놨기 때문에 각자 봐도 되는데, 근데 웬만하면 제가 여기서 짚어드리고 읽어드리는 게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것도 해보려고 애는 쓰겠습니다. 자, 이제 원고 2명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작성 요령에서 소재기는 항상 소멸시효 중단 문제거나 사행위 취소. 우리 기록에 나올 게 소멸시효랑 이 소재기 1이랑 딱 바로 연결되는 게 소멸시효, 사행위 취소. 그래서 뭐 있어요? 제일 중요한 거, 그러니까 3개를 꼽으라면 상속회복 청구 이런 거죠. 이제 제소기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저는 요거 한번 예상해 봅니다. 204조 점유회수 소송 예상해 보고요. 거기 이슈들이 많이 쌓여서 기록에 나올 수도 있는데, 점유회수에서는 1년이 출소기간이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날짜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. 이해되셨죠? 그리고 이 소장 부분 송달일이랑 관련된 날짜는 뭐예요? 이노선트, 선의의 점유자가 아무리 봐도 선의 점유자인데 내 물건에 대한 사용료를 내가 받기 위한 시작일이 이 사건, 소장 부분 송달일 당일이죠. 예, 소촉법이 아니에요.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민법 197조 2항을 얘기한 겁니다. 그 다음에 3번 같은 건 가급적. 피고별로 가급적 나눠 쓰라는 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. 이제 청구 취지가 이렇게 작성 요령이 3회 때부터 완전히 고정이 됐고요. 4번 됐고, 5번은 항상 하는 말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, 뭐 로삼 이런 분들 잘 안 봤으면은 읽어보셔야 되고, 그래서 이제 기각할 부분 각할 부분 안 쓰는 게 중요하죠. 기각할 부분 각할 부분 안 쓸 때는 왜 안 쓰는지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양금명인가요? 걔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 안 돼가지고 청구를 안 해야 되는데, 원래는 제가요 걔한테 왜 안 하냐면요, 이게 법리가요 이게 중단이 안 됐잖아요 이런 거 안 써요. 원래는 안 쓰는데 오늘은 좀 등장합니다. 오늘 왜 등장한지 알아요? 박영범에 대한 청구 취지가 줄어든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주체무자인 상속인들,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. 상속인 집단이 주체무자일 수 있습니다. 주체무자가 죽으면 주체무자가 세포 분열을 해요.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소멸시효에서 못 잡게 되면 보증인의 채무가 그 액수만큼 부정성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는 안 쓰잖아요, 소장에. 근데 소지가 완성된 부분을 뭐 논증할 필요는 없어요. 아 이게 말입니다.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게 내가 소멸시효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. 나한테 안 좋은 얘기. 그냥 내가 불리한 거는 쿨하게 이렇게 해서 뭐 못 잡았다. 그래서 내가 영범위가 이게 좀 줄어들었고, 거기다가 이제 일부 교수님들은 제가 채점 기준표를 15년째 계속 다 보고 있는데 올해도 다 봤어요. 15년치를. 그러니까 모의시험 채점 기준표를. 교수 바이 교수로 좀 다르지만 공통된 점들을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정말 일부 교수님들은 거의 없는데
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청구를 안 하고자 합니다라고 쓰는 사람은 진짜 못 봤고요. 그거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사들이에요.